민주통합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YTN은 경선 후보 8명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동기와 또 향후 대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전략과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 당권 도전에 나선 문용식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당대회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9일이니까요. 지금 먼저 당대표 도전하게 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우선 기호 8번인데요. 예. 순위가 기호순을 따라가는지 네. 계속 내리 8등하고 있습니다. 예. 예, 꼴찌하고 있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당대표를 하겠다고 도전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과감하게 도전했는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6등 안에 들어서 지도부에 입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당에 들어가서 한 1년 일을 해보니까 그리고 올 4월에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당이 큰일 났습니다. 당이 제가 볼 때 꼭 당에 있어야 될 3가지가 없어요. 당에 주인이 없고 당에 정체성이 없고 예. 당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파를 뛰어넘어서 주인답게 일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진보개혁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당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온오프가 결합된 현대적인 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온오프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소통위원장으로서 또 2040 세대의 수표율을 네. 5%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본인이 최고위원이나 혹시나 또 당대표가 예. 된다면 예. 자신만의 경쟁력 뭐라고 보십니까? 예, 후보분들 모두 8분 계신데 저 말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재선에서 육선까지 훌륭한 그 분들인데 저 혼자만 원외에 지금 평당원이고요. 저 혼자만 IT 기업 20년을 경영한 예. 사람이고 예. 저 혼자만 2040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SNS 전문가죠. 근데 제가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뭐 친노나 호남이나 이쪽 민주통합당의 지지 세력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지지 세력. 예. 근데 그 사람들만 투표해서 되느냐? 안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 핵심이 수도권에 개혁적인 2040 세대가 참여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소통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달라요. 5070 세대는 신문, 방송을 보고 소통하고 정보를 얻지만 예. 2040 세대는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소통합니다. 예. 그래서 이네들과 소통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예. 이분들 결집시켜서 투표율을 5% 이상 끌어올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전 문용식이 할 수 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총 투표자가 한 60%가 되기 때문에 5%만 네. 끌어올려도 상당한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될 텐데요. 승부는 투표율에서 나거든요. 예. 저희가 총선에서 아주 박빙으로 전체 득표율에서는 박빙으로 졌는데 예. 전체 투표율을 5%만 올려도 무조건 저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이른바 이해찬과 네. 박지원 역할 분단을 놓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 그 보도를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1대 주주, 2대 주주가 기업 망쳐놓고 다시 담합해서 경영하겠다고 하냐 이런 비유까지 쓰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끼리 담합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총선에서 한번 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에서 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한번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잘못 오류가 되니까. 그래서 총선 때 진 게 개파가 나눠먹기 때문에 그런 공천 잘못해서 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대선을 앞두고 당권도 또 개파가 담합해서 한다. 이건 너무나 이 총선 패배를 반성하지 않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비판한 건데 예. 그 이박 담합을 비판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또 다시 개파 간 지금 뭐 담합해서 뭐 KK 담합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개파 간 싸움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혁신의 과정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당내 대선 후보를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 지도부 입성을 하신다면 네. 어떤 식으로 좀 공정하게 또 경선을 네. 관리를 하고 네.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흥행을 어떻게 할 네. 것인지 네. 보관이 있으십니까? 이번 지도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성격이 총선 승리 지도부죠. 예. 총선 승리를 가져올 지도부인데 예. 총선 승리를 가져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대선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 예. 공정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고 예. 그리고 능력 있게 대선 전략을 추진 집행하고 예.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일하고 능력 있게 일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모든 이번 최고위원 그 지도부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계파가 없는 그리고 어떤 특정 대선 후보의 어떤 대리인도 아닌 그런 독립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제가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년 IT 이 기업 경영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당내에서 능력 있게 대선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인터넷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결합시키면 예. 굉장히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역동적이고 폭발적으로 이 대선, 이 경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좀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네.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좀 지지율이 낮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좀 당대표가 되신다면 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독주 체제 아닙니까? 예. 혼자잖아요. 예. 혼자니까 모든 보수 그 지지층들의 지지를 혼자 독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40% 50%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 네. 저희는 후보들이 이렇게 분산하고 경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10%, 5%, 3%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힘이 모아져 가면서 승자한테 이렇게 쭉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게다가 당 바깥에 지금 안철수 교수라는 또 커다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이 바깥에 있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은 폭발한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대선이 그랬습니다만 여대야 보수 대 진보 개혁은 5대 5로 비슷합니다. 팽팽하게 가고요. 결국은 이 지지층을 대선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 투표율 싸움으로 결국은 귀결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안철수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교수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입론요. 네. 아니 그 저희 욕심으로야 민주당 안에 이렇게 모셔서 민주당 안에서 뭐 경선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노력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부의 한 사람이 되면 뭐 저 IT 기업 같이 20년 했고 아주 뭐 가까운 사이니까 이러이러한 객관적으로 제가 경선 관리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철수 교수는 또 교수 나름대로 자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바깥에서 최대한 파이를 키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커진 파이가 단일화하는 이런 과정을 예.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보신 적은 좀 있나요? 최근에? 네, 최근은 최근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문제가 야권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이 지금 계속 내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북주의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 야권연대 파트너에 대한 어떤 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통합진보당 지금 참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못 지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못 지킨 부분, 썩은 살은 도려내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으로서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새살이 돋아날 때 저희 민주통합당과 그럴 때 연대를 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힘 있는 연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단 한 가지. 어찌됐든 그
통합진보당의 이 위상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진보적인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통합당이 진보 세력의 맏형, 진보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체성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일부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네. 만약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결국 네. 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본인들이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걸 제명 절차까지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쓸데없는 자본만 생긴다고 보고요. 뭘 가지고 제명하실 겁니까?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 전 위원장 말씀했듯이 국가 간 문제를 가지고 제명한다. 이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사상 공세다. 박근혜 위원장이야말로 국가 간이 민주적인 국가 간에 투철 하십니까? 그런 과거 이념 잣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대의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하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문영식 후보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호 네. 8번인 것처럼 아직은 지금 8위를 네. 하고 있습니다. 판세를 바꿀 만한 어떤 보관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8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지역 순회에서 대의원 경선했잖아요. 그 대의원들은 민주당 사정을 아실지 모르겠으나 지역 위원장들이 임명합니다. 그 지역 위원장들은 특정 계파와 특정 대선 후보하고 그렇게 속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계파 간 줄서기, 계파 간 짝짓기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계파 소속도 아니고 어느 대선 후보하고 대리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제가 불리할 거다. 이건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8등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5% 투표를 깐 거고요. 85%가 남아있고 그중에 70%는 국민참여 경선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제 뒤에는 비록 개파는 없지만 저는 민주당의 변화, 새로움을 바라는 이 지지자와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제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빽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6월 9일 날 막판 역전의 이변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전체 유권자로 치면 15%, 이제 85%가 남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2040 세대 개혁적인 이 층들을 결집해서 민주통합당의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투표율을 5% 이상 끌어올려서 반드시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인터넷 소통위원장으로 당권 도전에 나선 문용식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